이 영상물은 북한의 선거에 대한 교육적 정보를 제공하고자 제작한 자료입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과정을 통해 북한 선거의 특징과 의미를 살펴보고 북한 이탈 주민의 남북한 선거 경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료 화면은 주로 북한의 조선중앙텔레비전과 노동신문을 활용하였습니다. 북한 언론 매체에 나타나는 체제 선정성을 감안하여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물이 북한 체제와 북한 주민의 정치 참여 실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선거를 통해 국민은 마음에 드는 지도자를 선출하고 그 지도자의 행적을 심판하기도 합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뜻을 확인하는 절차가 곧 선거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반쪽 북한에서는 과연 어떤 식으로 선거를 치르고 있을까요? 유일 집권 체제를 고수하는 북한의 선거 제도와 선거 문화는 우리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북한 선거의 특징과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8월 3일 북한은 제1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와 직할시, 도, 시, 구역, 군의원을 뽑는 선거를 함께 치렀다. 최고인민회의는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기관. 따라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우리의 국회의원 선거와 비교할 수 있다. 북한은 1948년 8월부터 2003년 8월까지 모두 11회에 거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치렀다. 대의원 임기가 평균 5년인 셈. 그러나 실제 임기는 4년으로 줄기도 했고 8년이나 9년으로 늘어나기도 했다. 초창기에는 글을 모르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선거에서 찬성과 반대를 구분하는 방법으로 흑백함을 이용했다. 그러나 점차 문맹률이 낮아지면서 북한 당국은 흑백함을 단일함으로 바꾸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모두 687명인데 대부분 직업 정치인이 아닙니다. 평소에는 각자 자기 직장에서 일하다가 전체 회의 소집 공고가 나오면 그때 잠시 평양에 와서 회의에 참석했다가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최고인민회의가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1차 회의 의안이 다음과 같이 결정됐습니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추대. 최고인민회의는 국방위원장을 선거하고 내각 성원을 임명한다. 헌법 개정과 법령 승인, 인민경제발전계획 심의와 승인, 예산의 심의와 승인, 조약 비준과 폐기와 같은 권한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막중한 일을 맡았지만 안건을 심의할 시간이 충분한 것 아니다. 정기회의는 1년에 한두 차례 열리고 간혹 임시회의를 소집하기도 하는데 그 회기는 하루나 이틀 정도다. 2003년 제11기 1차 회의도 회기는 단 하루에 불과했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입법기관이자 최고 주권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인민회의는 실질적으로 1년 중 휴회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대부분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대외적으로 국가의 대표권을 갖고 외교사절의 신임장이나 소환장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가 대표권은 권력의 정점에 있는 김정일의 위임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의 권력 구조상 실질적인 권한은 역시 김정일에게 존재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고인민회의 역사와 권한을 살펴봤는데요. 이를 중심으로 북한 선거의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언제 선거를 실시하는지 알리는 공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선거위원회를 조직했다는 보도가 나오고요.
모든 선거구에서 김정일 위원장을 후보자로 추대합니다. 나머지 후보자는 중앙당에서 추천 명단을 발표합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자신을 초대해줘서 감사하다는 내용의 공개 서한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후보자들은 해당 선거구에 후보 등록을 합니다. 주민들은 중앙선거위원회가 공시한 선거자 명부에서 자기 이름을 확인하고 선거 선전 활동에도 참여합니다. 선거 날이 되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투표를 하고요. 선거가 끝나면 중앙선거위원회에서 결과와 함께 당선자 명단을 발표합니다. 북한의 선거 절차를 보면 분명히 우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선거 공고와 함께 시작된다. 선거 공고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투표 60일 전에 하도록 돼 있다. 2003년에도 선거 60일 전인 6월 3일에 공고가 나왔다.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제90조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제11기 대의원 선거를 주최 92 2003년 8월 3일에 실시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주최 92 2003년 6월 3일 평양. 닷새 뒤인 6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중앙선거위원회를 조직했다. 곧이어 직할시, 도, 시, 구역, 군선거위원회와 군사부분 선거위원회가 조직돼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각급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법 시행 세칙에 따라서 조직됐습니다. 7월 1일 인민군 장병으로 이루어진 제649호 선거구에서 김정일 위원장을 후보자로 추대하는 선거자 대회가 열렸다. 대의원 후보자 추천을 위한 제649호 선거구 선거자대 참가자들이 삼가드립니다. 주최 92년 7월 1일 그 뒤 평양을 비롯한 각 지역과 군부대 선거구에서 친아버지를 추대하는 기쁨을 안고 김정일 위원장을 추대했다는 소식이 연이어 나왔다. 결국 7월 7일에는 모든 선거구에서 김정일 위원장을 후보자로 추대했다는 보도가 발표된다. 김정일 위원장을 제외한 다른 후보자 명단은 중앙당에서 한꺼번에 발표한다. 후보자로 추천받은 사람은 처음에는 사양하다가 결국 감격과 격정을 토로하며 후보가 됐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저도 이제 그 해당 당기관의 간부과에서 그걸 기획을 맡아서 하고요. 거기서 그 선출된 사람들이 이제 그 명단이 집합이 돼가지고 중앙당 이제 그 간부부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지어지면 그 사람들이 대의원 후보자로 되죠. 근데 총 그런 대의원직 후보자에 한해서 이제 일반 근로자 비율이 몇 %가 있고, 군인 출신이 몇 %가 있고, 당일군, 행정일군이 그 비중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한도의 이제 비중의 한도에서는 이제 일반 국민이 알 수가 없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죠. 공개 서한. 모든 선거구의 추대를 받은 김정일 위원장은 7월 10일 공개 서한을 발표했다. 선거구마다 자신을 후보자로 추천한 것에 감사하지만 이번에는 제649호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하겠다는 내용이다. 대의원 선거를 위한 제649호 선거구에 대의원 후보자로 등록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북한 당국은 김정일 위원장이 후보자로 등록한 선거구가 특별한 의미를 지녔다고 강조한다. 649라는 숫자를 더하고 빼고 나누고 곱하면
그 오묘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답의 9을 곱하니까 216이 되는데 이것을 나란히 넣으면 신통이도 우리 장군님께서 탄생하신 1942년 2월 16일이 년도와 날짜로 됩니다. 네, 정말 신통합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1기 대의원 선거를 위한 제649 선거구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자로 등록되셨음을 보도한다. 김정일 위원장은 곧 후보 등록을 했고 중앙선거위원회는 그 사실을 보도했다. 때맞춰 김정일 위원장의 선택을 받은 제649호 선거구 군인들은 영광스러움에 감격해 충성의 결의 모임을 진행한다. 다른 후보자들은 각자 해당 선거구에서 후보 등록을 마쳤다는 보도가 나온다. 청년은 최고사령관 동지의 크나큰 믿음에 충성으로 보답할 일념을 안고 최고사령관 동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뜨거운 감사의 정이 넘쳐 한의의 춤물결, 격정의 춤바다를 펼쳤습니다. 주민들한테 있어서는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행복의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당에서 혜택이 차려지고 그 보상은 역사의 땅으로 당과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과 혜택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군님께서 가신 선거구에 내가 이제 거기서 선거구에 참가해서 이제 투표를 한다 하면 이제 거기는 이제 배려가 이제 오고 첫째는요. 그다음에 둘째는 이제 거기서 이제 농장군, 노동자, 뭐 학생, 굴려 청년들 이런 사람들을 해서 이제 장군님 배려를 해서 표창 거기에 맞게 이제 다시 이제 간부로 올라가고 농민에서 이제 관리위원장으로 등급되고. 선거장 명부에는 해당 지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선거권을 가진 모든 공민이 등록되었습니다. 선거자들은 중앙선거위원회는 7월 19일 각 선거구별 선거자 명부를 공시한다. 주민들은 해당 선거구 명부에서 자신의 이름을 확인해야 한다. 방송과 신문은 물론 각 직장과 학교 예술단을 중심으로 찬성투표를 독려하는 선전활동이 조직적으로 전개된다. 최고인민회의 제11기 대의원 선거와 지방주권기관 선거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번에 진행되는 각급 주권 대의원 선거는 공화국 창건 55돌을 맞으며 우리의 인민정권을 위대한 상무님의 사상과 용도를 전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선거실의 위력한 무기로 더욱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기 위한 뜻깊은 정치적 사변으로 된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주체 92년 8월 3일 금성친이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에 나가시어 인민군 총병들과 함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참가하셨습니다. 8월 3일 선거일에 북한의 보도매체는 김정일 위원장이 금성친이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투표했다는 소식을 첫머리에 올린다. 전병호 동지는 제9호 선거구 일반 주민들은 공식적인 투표 시간보다 빨리 선거장에 도착하기 위해 경쟁한다. 평양시민회의 대의원 후보자인 선거구마다 투표를 일찍 마치는 것으로 충성심을 표현하기 때문에 새벽부터 작업반이나 인민반별로 선거장에 함께 간다. 제615호 선거구 제53호분구에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자인 간섭현직공장 지배 직할시, 도, 시, 구역, 군의원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동시에 시행하느라 선거장마다 후보자 사진이 석 장씩 붙어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자 사진은 왼쪽 끝에 나온다. 그러나 선거장에 들어서는 주민들은 후보자 사진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저 자신의 신분을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아 김일성과 김정일 사진을 우러러 본 뒤 투표용지를 함에 넣고 나오는 순서를 거칠 뿐이다. 그 후보자가 누군지를 알려고 하는 사람들 별방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쭉 가서 누구라면 한 번 들어갈 때 문 옆에 사진 있고 경력관 땀 있었으니까 경력까지도 안 봐요. 먹고 살기 힘든데도 언제 뭐 거기다 신경도 못 써요. 빨리 봐서 거기도 뭐 찬성 뭐 하고 나가서 자기를 봐야 되니까. 아는 거는 선거 당일날에 대체로 다 압니다. 그거는 이제 게시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이제 뭐 어디 뭐 기업소랑 어디 뭐 기업소의 종업원이나 어디 기업소에 뭐 지배인을 한다든가 그런 현재 직무 상황과 지금 뭐 그 사람이 그 경력을 게시하기 때문에 그때야 이거 우리 뭐 구역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하는 그렇게 그 정도로 알게 되죠. 그죠? 선거장 밖에서는 하루 종일 춤추고 노래하는 사람의 행렬이 끊이지 않는다. 선거를 흥겨운 축제 분위기로 만들려는 것이다. 선거하는 순번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순번된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들어가고 자기 순번이 안 된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춤추면서 분위기 조성시키고 거기서 구경하다가 풍치가 난 사람들은 또 들어가서 같이 춤추고 분위기를 그렇게 선거장이라는 거 있어가지고 그 선거장을 분위기 조성시키는 거예요. 선거할 때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정치적인 큰 행사이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띄워주느라고 그렇게 춤추고 노래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 여기에 불성실하게 참가하면 자기가 속한 그 조직에서 비판을 받게 돼요. 중앙선거위원회 보도. 선거가 끝나고 8월 4일 북한의 중앙선거위원회는 그 결과를 발표했다. 선거자 명부에 등록된 전체 선거자의 99.9%가 참가했고 그 참가자의 100%가 찬성 투표를 했다는 것이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 100% 찬성 투표하였다. 그 누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선거에는 참가할 수 있다라는 법률이 딱 제정됐기 때문에 인민들은 의무적으로 선거에는 참가하겠다고 생각하지 그 선거에 대한 의미와 선거에 대한 기본 목적과 이걸 대해서 저희들은 생각을 안 합니다. 참가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고 찬성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투표 안 참가하거나 이제처럼 그 투표용지를 여치 않는다거나 이거는 그 정치범이에요. 어디 물건 여기 말하면 몇백만 원, 몇억 원어치 도둑질하고 그거하고 성격이 틀려요. 그건 정치범이거든요. 정치범인 경우에는 내 그 하나에 극한된 문제가 아니고 가문에 극한된 문제거든요.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셨음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2003년 9월 3일 제11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 이 회의에서 대의원들은 김정일 위원장을 국방위원장으로 재추대하고 국방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 위원을 선출하는 등 업무를 시작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성원들을 제기하였으며 저는 찬성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북한은 2003년 8월 3일 우리 총선에 해당하는 제1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치렀습니다. 선거 결과 687명의 대의원을 선출하였고 그중 절반에 해당하는 343명을 신진 인물로 교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세대 교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보게 된다면은 우선 전반적으로 당정의 핵심 골격은 일단 유지를 하면서 그 틀 안에서 군부의 주요 인사 일부를 탈락시킨 반면에 김정일 측근 인사들을 기용하고 동시에 대남 사업 및 외교 분야에 종사하는 인물들을 새로 부상시켰음을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다.
북한 당국은 선거란 인민의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북한 헌법의 관련 조항을 보시죠. 1998년 개정헌법 제6조에 의하면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로 되어 있고요. 1998년 개정헌법 제66조 17살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 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매번 선거를 치를 때마다 99%가 넘는 참가율과 100%를 자랑하는 찬성률이 나오는 현상이야말로 이른바 우리식 사회주의의 위대한 승리라는 것이 북한 당국의 주장입니다. 과연 그런지 이제부터 북한 선거에 관한 의문사항 몇 가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1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도 북한의 모든 선거구는 김정일 위원장을 후보자로 추대하기 위해 열띤 결의 모임을 열었다. 그러나 아무리 여러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추대해도 김정일 위원장은 단 한 곳에 등록할 뿐이다. 북한 선거법에 따르면 여러 선거구에서 추천된 후보자는 한 선거구에만 등록하게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선거구가 추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김정일을 이제 전국에서 이제 뭐 추대를 한다는 그런 의미는 이제 한 지역의 지역적인 그런 범위를 벗어나서 북한 국민 모두가 김정일을 후보자로 추천한다는 그런 국민의 마음을 대변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좀 범위가 넓게 그렇게 선전적인 그런 발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일이는 웅장돼야 되는 거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웅장하는 거지. 국민들이 의미가 도대체 뭐냐 이거 생각하네요. 그건 웅장돼야 된다 하니까 그저 하는가 보다 하고 하는 거예요. 북한의 선거법은 한 선거구에 등록하는 후보자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복수 후보자가 나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선거구마다 후보자는 한 명뿐이다. 김정일 위원장 선거구에 후보로 등록하려던 사람은 있었다. 1998년 제10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일본 간사이대 교수인 이영화가 김정일 위원장과 같은 제666호 선거구에 등록하려 했으나 조총련 본부에서 후보 등록 우편물 수출을 거부했다. 북한에도 선거운동이나 선거 공약이 있을까요? 북한 당국은 선거운동이나 선거 공약이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선거 선전 활동은 아주 활발하다고 자랑하는데요.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의 조선말 대사전은 선거운동이나 선거 공약은 부익부 빈익빈의 부패상을 보여주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이라고 규정한다. 자본주의 사회의 선거 공약은 모두 인기를 끌려고 지어낸 거짓 약속이라는 것이다. 국회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요, 각급 주권기관 대의원 선거를 높은 정치적 열의와 노력적 성과를 맞이하기 위한 사업의 한 사람같이 떨쳐나 위대한 선군의 기치 밑에 전진하는 우리 공화국의 필승의 기상을 힘있게 과시하자. 선거운동과 선거 공약이 없지만 북한에서는 선거 선전 활동이 활발하다. 북한 당국은 출판물과 방송, 예술단, 포스터 등을 통해 100% 찬성 투표를 독려한다. 찬성의 한 표를 받쳐가도록 선전 활동을 다양하게 벌려 선거 분위기를 한껏 돋구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는 모르고요. 그래서 모두 다 투표하자는 구호가 나오고 그다음에 노래가 나와요. 찬성하자 우리 주권하면서 이 노래도 보급하는데 그게 사르총 당원 직명에서 다 하는 거예요. 초급당 위원장이 있거든요.
선거가 끝나고 나면 먼 바다에 나갔거나 해외에서 일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주민의 99.9%가 참여하여 100% 찬성 투표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과연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선거자 명부에는 해당 지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선거권을 가진 모든 국민이 등록되었습니다. 선거자들은 공시된 명부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북한 선거법에 따르면 사망자, 행위능력 상실자, 법에 따라 선거권을 박탈당한 자는 선거인 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없다. 이동 사유를 선거위원회에 알려 필요한 수속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구를 벗어나도 이름이 올라가지 않는다. 명부에 이름이 나오지 않으면 당연히 투표를 할 수 없다. 저도 그때 97년도인가 중국에 탈북했을 때 북한에서 무슨 선거를 했어요. 그때는 후에 그쪽에서 가족들한테 연락이 왔는데 제일 첫 번째로 근심하는 게 선거에 운이 누락됐다. 누락된데 이제 와서 어쩌냐. 아야 강물에 또 내려간 것처럼 이제는 죽은 사람으로 등록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 나머지 선거를 안 하고 저희들 같이 어떤 사람들은 북한에 좀 집을 떨쳐버리고 거리에 나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주민등록에서 제외 선거를 통해서 살아도 없는 것처럼 이미전이 다 죽은 것처럼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또한 질병이나 장애로 본인이 선거장에 나가지 못할 경우에도 이동투표함이나 대리투표를 동원하기 때문에 누구나 투표에 참여하게 한다. 이번 선거를 해봤는데, 그래서 애기 낳고 집에 있었는데 투표함을 갖고 와요. 갖고 오면 그것도 이제 종이를 주면 명단을 가져와요. 명단 가져오면 내 거 신분증하고 그 명단에 있는 주민등록번호하고 대조해보고 맞다 하면 그게 내 이름 그 옆에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종이 쪽지를 줘요. 그럼 한번 펼쳐보고 그걸 거기서 엮는 거예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은 반대할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을까. 북한 선거는 찬성할 때는 투표용지를 그냥 넣지만 반대하면 후보자의 이름을 가로로 긋고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아니, 반대투표를 할 생각 한 적 없어요. 생각은 없고요. 만약 반대투표 한다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조건상이 그렇게 안 됐거든요. 줄 서서 꺼리 물고 들어가거든요. 한 사람이 거기서 인사하고 거기에 오면 또 뒷사람이 또 그거 반대투표 하려면 여기서 원지불 꺼내가지고 이래야 되는데 그 옆에 문 자체가 다 열려져 있고 사람들이 꺼리를 물고 오고. 그 사람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저하고 하던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투표를 해주면 되는데 또 하지 않으면 저한테 불이익이 돌아오는데 안 할 이유가 없죠. 지금까지 북한 선거에 관련된 의문점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최근 북한 이탈 주민이 늘어나면서 남쪽에서 선거에 참여해본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그분들의 소감은 어떨까요? 북한 선거는 누굴 찍어야 할지 전혀 고민이 없는데 여기 남한 선거는 누구를 찍어야 할지 많이 고민이 되고. 그 분위기가 엄숙한 감이 전혀 없고, 우리는 선거장이라 하면 대체로 좀 엄숙한 그런 걸 염두에 두거든요. 선거 끝난 다음에 물론 저쪽 뭐 좀 노래하고 그래도 선거 딱 시작한 다음에. 근데 여기는 조금 너무나도 자연스럽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한산하다는 그런 감도 좀 느껴지거든요. 그게 우선 좀 틀리고. 에서는 그 의미도 설명 안 하잖아요. 이건 그저 살아서 좀 태어나서 선거라는 게 인식 자체가 이거 선거는 해야 되는가 보다 하고 선거하거든요. 선거에 대한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북한에서는 선거에 대한 개념을 선거하는 사람이 대개 한 50%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선거에 대해서 다 얘기하잖아요. 나 추천해주면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해주겠다. 그러면 요게 내가 집이 모자란다면 집 풀어주겠다는 사람한테 선거할 수도 있고, 뭐가 부족하면 그거 해주겠다고 인민과의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투표한 거예요. 북한의 선거제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북한에도 선거에 관한 각종 법규와 절차는 존재합니다. 또 북한 주민들은 누구나 선거에 참여하면서 좋은 제도 덕분에 지성어린 찬성의 한 표를 바치는
영광을 누리며 감격한다는 보도가 끝없이 나옵니다. 그러나 투표하는 사람이 선택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고 반대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탈북자들의 증언입니다. 매번 선거를 치를 때마다 북한 당국이 흥청거리는 축제 분위기라는 점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